건축용으로 알아보는 집짓기 사전 준비편입니다. 전용. 첫 번째, 땅이 있어야 집을 지을 수 있겠죠. 집 지을 땅이 대지라면 전용이라는 것이 필요 없겠지만, 대지가 아닌 곳에서 집을 짓고자 할 때 지목에 따라 농지 전용이나 산지 전용 절차를 통해서 지목 변경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건축하기 위해서 전답이나 임야를 매매할 때는 지자체에 전용이 가능한 집부터 알아보시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이렇게 전용을 했다면 지목 변경에 따라 농지 전용 부담금 또는 임야 전용 부담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대략 그 금액을 알아보면 농지 전용 부담금 부과 기준은 해당 농지의 개별 공시지가의 100분의 30으로 하되 농업진흥지역과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차등하여 부과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용받고자 하는 면적이 200평이고 개별 공시지가가 3만원이라면 자막처럼 계산되어져서 594만원이 됩니다. 개별 공시지가가 높아지다 보면 전용비가 무진장 많아질 텐데요. 그래서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5만원을 초과할 경우에 5만원으로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5만원으로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만일 개별 공시지가가 17만원이면 이것의 30%이니까요. 17만원 곱하기 30% 51,000원입니다. 이때 1,000원은 빼고 5만원만 적용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660 곱하기 5만원 하면 3,300만원 됩니다. 3,300만원이 납부해야 할 농지 전용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임야는 산지 전용 허가에서 대체 산림자원 조성비라고 하는데요. 이것과 산지 복구비가 같이 부과가 됩니다. 2019년 부과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준보수 산지는 제곱미터당 4,800원, 보존 산지는 6,240원, 산지 전용은 9,600원 됩니다. 그리고 대체 산림자원 조성비는 다음과 같은데요. 산지 복구는 경사도에 따라 다르게 부과가 됩니다. 1만 제곱미터로 산정 기준이 되기에 건축을 위한 산지 복구비는 6에서 30만원 정도 순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건축 면적, 대지에서 건축물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을 말합니다. 건폐율은 대지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입니다. 건폐율이 20%라고 정해진 곳이라면 대지가 200평일 때 건축 면적은 40평까지 건축 가능하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용적률을 알아볼 텐데요. 대지 100평 건폐율은 50%이고 용적률이 100%라고 가정을 하면 총 건축 면적은 50평까지, 연면적은 100평까지 건축이 가능합니다. 1층 50평에 2층 50평 또는 청구에 제한이 없이 건축이 가능하다면 각 층 20평짜리 4개를 올려서 5층을 지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각 층의 바닥 면적 합계가 연면적이 되는 것이고, 대지 면적의 전체 집 지을 수 있는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례로 나타내는 것이 용적률이 되는 것입니다. 빠밤! 단독주택 건축 꿀팁 하나 방출하겠습니다. 발코니 확장은 아파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단독주택에서도 가능하다는 사실 아시는지요? 그것도 신축 단계에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방마다 발코니가 적용 가능한 아파트와 달리 단독주택은 2개의 인면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집이 단순하게 사각이라고 한다면 코너 연결이 끊어진 기역자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축을 하며 절차의 편리성이나 허가보다 비용적인 이득을 위해서 30평 이하로 건축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때 발코니 확장을 이용하시면
다용도실 하나는 충분히 뽑아낼 공간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발코니 확장은 연면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죠. 제가 집을 지으면서 2차례 정도 경험을 했었는데요. 도면에 발코니 확장이 단독주택에서 어떻게 표기되는지 그런 것이 궁금하신 분은 베란다 확장이 표기된 도면을 제가 복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메일을 적어주시고 신청을 해주시면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신고, 시, 군구, 자치장에 신고를 하면 건축 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자, 바닥 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개축. 자, 개축이란 말부터 먼저 한번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축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기존 건축물의 범위 안에서 짓는 것입니다. 정축, 기존 건축물의 범위를 넘어가면 정축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것은 3항입니다. 3항을 봐주십시오. 연 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은 대체로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100제곱미터 30평 이하입니다. 건축 허가, 건축 신고 외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건축물을 새로 짓는 신축을 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정개축할 때 그리고 용도를 변경할 때 관할 시, 군구, 자치장의 허가를 받게 됩니다. 이것을 건축 허가라고 합니다. 경계 청량, 토지를 매입하셨다면 내 땅의 경계를 정확히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웃한 땅과 전답은 두렁으로 또는 대지는 담벼락 같은 걸로 가시적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절대적인 경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대한지적공사에 신청하셔서 경계 청량을 반드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분할 청량, 토지를 전부가 아닌 일부를 대지로 전용하였을 때 분할 청량을 합니다. 건축물이 대지를 벗어나면 허물어야만 하는 심지어 그런 경우도 생기니까 반드시 분할 청량을 완료한 후에 건축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분할 청량을 하고 나서 청량한 경계 말뚝과 주변 지형 지물이 나오도록 사진을 잘 찍어서 놓으시고, 말뚝은 깊이가 얇아서 잘 뽑히므로 철근이나 고추 말뚝 등으로 깊이 박아 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계 청량 후 경계가 담장 공사를 하지 않는다면 시간이 지나다 보면 말뚝이 훼손되어서 사라지기도 하고, 그렇게 되면 경계가 불명확해져 가지고 또 다시 돈을 들여서 청량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깊이 박혀서 이동이 불가한 그런 것으로서 경계 지점에 다시 한 번 더 표시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발코니, 베란다, 테라스, 위층 건물이 밖으로 나간 경우, 아래층 건물보다 위층 건물이 밖으로 나갔다. 밖으로 나가버리고 발코니, 밖으로 발코니 아시겠죠? 자, 밖으로 발코니입니다. 밖으로 나갔다 발코니, 안에 베란다는 아래층 건물보다 위에 올라온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층 지붕이 형성되지 않고 2층에서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어떤 그 데크 공간, 그 안에 베란다입니다. 자, 테라스는 1층 출입구 밖의 데크 공간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북미에 테라스가 설치된 집들 대부분은 영화나 미드에서 보면 지붕 처마가 이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처마가 이어져 있죠. 차를 마시기도 하고 해물 걸어서 낮잠을 즐기는 장면도 가끔씩 볼 수 있죠. 테라스는 썬룸으로 활용해서 핫초를 기를 수도 있고, 또 바비큐 같은 냄새나는 음식을 조리하고 또 먹을 수 있는 다이닝룸으로도 충분히 활용 가능합니다. 그러나 한국은 1m 이상 지붕이 처마가 나오게 되면 그 면적만큼 연면적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테라스의 좋은 장점을 활용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한국의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처마 길이를 알아보면 전통 사찰의 처마 길이는 최대 4m까지, 축사는 3m, 한옥은 2m, 그리고 기타 건물, 단독주택은 여기 해당되겠죠. 1m 이상 돌출하면 그 면적을 건축 면적에 포함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수평 투영 면적. 토지에서 수평 투영 면적이란 경사진 땅은 기울기가 심할수록 면적이 커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기울기가 가파를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면적이 커지는 오류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건축물 대장이나 등기부에는 하늘에서 바라보는 평면도, 즉 수평 투영 면적으로 기재를 하게 됩니다. 건축물에서 수평 투영 면적이란 건축물의 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이 되겠습니다. 그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을 수평 투영 면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층 주택에서는 캔틸레버 된 곳이나 필로티 구조에서 아래층보다 밖으로 나온 2층의 면적이 수평 투영 면적으로 산적이 되는 것입니다. 튀어나오는 부분이 산적이 되는 것이죠. 위에서 봐서 그 부분이 1층 지표면에 대지에 투영되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